다른 화면 켜신 분들 이렇게 한번 내가 상상하는 연습하실 수 있게 조금 며칠간 또 다음 주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벌써 2천만 장자가 되신 이영민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의 북콘서트 실행이 답이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너무 덥고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까지 심상치 않아서 다들 활동하시기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항상 모여 있다라는 게 굉장한 힘인 것 같아요. 이걸 만약 이렇게 모이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한다라면 아무도 성공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팀으로 힘을 이루고 응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이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10시에 레이리 사장님 그 타이5 유니버시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지도를 그려보라는 거죠. 지도.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 중간 기착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으로 그려보라. 이게 생각으로 하는 것과 내가 직접 종이에 그려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라는 게 2주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답이 절로 나타난다. 내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것이 걸림돌인지를 정확하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정확히 물어보고 나의 문제점이 뭐가 해결돼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그 해결점을 찾으면 이 일은 해결된다는 거죠. 각자의 문제점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게 역산 스케줄링이라는 거였죠. 보통 순행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사는 삶을 순행 스케줄링이라고 한다면 역산 스케줄링은 내가 언제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지 거꾸로 써나가 보는 거. 그거를 이제 역산 스케줄링이라고 한다고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히 저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도 서로 말씀을 해보셨어요. 그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할 순서는요. 대비책을 만들어 두라. 돌발 상황이 두렵지 않다. 네. 대비책을 우리가 얼마나 만들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즉 그냥 이 일은 잘 될 거라고 믿고 쭉 가는 편인지 아니면 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장애물이 와도 대비책을 세워놔서 내가 가뿐히 그걸 넘어가겠다라는 준비를 갖고 있는 건지 네. 그걸 한번 저희들 한번 살펴보죠. 자, 오늘부터 새벽에 조깅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내려 첫날부터 결심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한 청년의 사례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잠깐만 더 잔다는 게 늦잠을 자버렸죠. 부랴부랴 일어나 아침도 굶고 눈썹이 휘날리게 뛰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다 가서야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첫 강의에 결석하고 말았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친구와 PC방에 갔습니다. 찾으려던 자료는 안 찾고 게임만 2시간 했네요. 대책이 없죠, 지금 점점. 마감 시간에 겨우 끝낸 리포트. 그런데 키보드를 잘못 눌러서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저도 참 당황스럽네요. 오늘 하루 정말 억세게 재수가 없습니다. 왜 이리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는지. 이런 게 바로 머피의 법칙인가요? 하루 종일 일이 꼬이기만 한 대학 3학년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머피의 법칙은 대책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결심이 무너지게 된 요인이 뭐였을까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내가 할 거라는 계획을 안 세웠다라는 거죠. 그냥 내일부터 이제 조깅할 거야.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할 거야. 딱 했더니 비가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 많은 변명거리가 생겨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너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내가 뭔가 하고자 했는데 중간에 작은 걸림돌들이 왔었을 때 그걸 핑계 삼아서 그래, 내가 무슨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가 좀 여기서 형성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의지가 무너진 적이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아무리 멋진 목표를 갖고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이따금씩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반드시 발생하죠. 뭐 발생하고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앞에는 돌발 상황이라는 게 늘 발생하죠. 데이트 신청을 할 때도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요. 내가 물건을 환불 요청할 때도 돌발 상황. 고객이나 자녀들을 설득할 때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런저런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의 의지를 꺾죠.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도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좌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예상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가능한 돌발 사태를 예상을 하고 대비해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어낸다는 겁니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데이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백업 시스템이라는 것을 마련을 해두죠. 언제든지 서버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을 늘 해둡니다. 날아갈 거 대비를 하는 거죠. 결심을 실천하는 과정에도 이처럼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백업 플랜, 그래서 우리는 플랜 B라고 얘기를 하죠. 플랜 B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플랜 B의 B가 백업 플랜이라는 겁니다. 네.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그 상황이 왔었을 때 나는 이렇게 가겠어.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 목표가 비즈니스 목표가 뭐 어떤 것으로 핀 타이틀 목표를 정해놨다라면 나는 그러면 이게 몇 분의 소비자를 하고 그다음 파트너를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는데 그것이 안 됐었을 때 어떤 식으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미리 하셔야지 이 플랜 B를 작성해 두셔야지 내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돌발 사태를 예상하면 내가 변명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정말 많은 변명을 하죠. 나는 원래 타고난 체질이 이 일을 하고는 안 맞나 봐. 나의 시간적 부족,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상태, 가족과의 불화, 뭐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나는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봐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인간관계, 세일즈, 교육 등 어떤 분야에서도 설득의 달인들은요, 언제나 노라는 대답을 이미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다음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는 제2의 이안을 마련을 하고요. 그 제2안이 거부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3안도 마련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한 번에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기대조차 안 한다는 거죠.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예측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게 아예 두려워가지고 그냥 상상하기조차 싫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것을 예측도 안 해요. 내가 실패하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분들은 거절을 당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그냥 무모하게 막 들이대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죠. 상대가 노라고 거절할 때 금방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서 얼굴이 빨개져서 흥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 거절당하고 공격받고 무시당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내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위대한 리더들은 어떤 면에서는 모두 겁쟁이들이랍니다. 우리는 성공한 리더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타고났나 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의외로 세상의 리더들은 겁쟁이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최고의 경영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 그 다음에 위대한 정치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두 지독한 겁쟁이입니다. 그들은 추진하는 일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상황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비 계획을 마련해 둔다. 누구보다도 용맹무쌍했던 정복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대요. 작전을 세울 때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가 된다. 나폴레옹이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불리한 조건을 일단 과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끊임없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라고 예측을 한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지어야 될 것은 앞으로 내 앞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부정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마음을 단련하는 시크릿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 늘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우주를 끌어당길 수 있는 긍정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거든요. 대신 거기에 플러스 내 앞에 나쁜 일을 나는 일이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겨도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나쁜 일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정말 초긍정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나는 무슨 일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난 무조건 내 목표를 달성할 거야. 이게 바로 정말 긍정적인 사람, 그다음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시크릿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업 플랜 B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내 걸림돌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일단 불확실성, 불안감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통제 가능성. 내가 예측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쉽게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고객을 만났을 때, 내 예비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분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거절을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분은 이렇게 거절하겠구나. 저분은 저렇게 거절할 수 있어.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거절을 했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고. 그다음 생산성. 이거는 이제 사업에 있어서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니까 내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우왕좌왕할 시간을 줄이고 곧바로 직진해서 비즈니스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라. 공포, 불안, 분노 같은 감정 통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개발된 심리 치료 기법 중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백신 많이 지금 맞고 계시죠? 이제 50대부터 백신 맞고 있는데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라는 것을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고 우리 팀 단위로도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라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콜센터, 백화점, 식당 직원이나 스튜어디스 등 감정 노동 종사자들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감정 노동은 아니죠. 저희들 감성 사업가들이요. 감정 사업가. 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은 저희 뉴스킨 비즈니스 성공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걸립니다. 이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이 훈련은 마치 예방접종처럼 발생 가능성 있는 스트레스 사태를 사전에 머릿속에 주입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찾게 함으로써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이걸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은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있는 거죠. 먼저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런 스트레스들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발생 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까지 마련을 하고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리허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리허설은 롤플레이를 뜻하는 겁니다. 실제로 2인 1조로 만들어서 정말 거절하는 고객의 시뮬레이션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라인 사장님이나 스폰서 사장님께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저를 거절해 보세요. 제가 한번 대처해 볼게요. 이 연습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고객들이 이 상황대로 나를 거절할 때 내 대처 능력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연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상황을 맞닥뜨려서 그 거절을 한번 맞아봐야 된다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고 긴 핑계들을 찾아내죠. 나는 일 못해 라는 것을 정말 끊임없이 발굴합니다. 그 상황, 순간에 오히려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변명거리를 더 많이 찾아요. 자신들에게 닥칠 돌발 상태를 예상해 보지도 않고 대책도 없이 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면 도전 정신 하나로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무조건 위험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 속에서도 가능성의 신호를 찾죠. 그리고 낙관적일 때조차도 재앙을 예고하는 미세징후, 그런 미세징후를 미리 탐지해서 대비책까지 마련해 둔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도전했지만 예상치 못해서 복병을 만나서 포기했던 결심 갖고 계시죠? 네. 난 진짜 이런 거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쳐서 나는 그냥 중간에 포기했어.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엄두가 안 나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었던 계획도 있으시죠? 그에 대한 우리들의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한번 각자 나눠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대비책을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나의 목표를 선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우리 뉴스킨 조이풀은 이거 너무 익숙하죠. 한번 목표 한번 외쳐보시죠.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게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자들은 이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공개적인 선언.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내가 스스로 발목에 족쇄 채우는 일이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자신의 의견이 공개될수록 그것을 변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시면 내 목표를 정말 공개적으로 계속 선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아버지가 해고당했습니다. 저라도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하는데 허구한 날 게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날마다 결심을 합니다. 게임하지 말자. 공부에만 매달리자. 그러나 아무리 다짐을 해도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컴퓨터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병을 고치고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정신 차리고 공부만 전념하고 싶은 고1 남학생.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많은 일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는 여기에서 핵심을 마음속으로는 날마다 결심을 합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핵심인 것 같아요. 마음속의 결심은 정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구체하기 위해서 글로도 우리가 많이 써보죠. 글로도 써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나만 아는 약속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는 경우가 잘 실행이 안 됩니다. 정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면 공개 선언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공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해볼까 해요. 번복이 어려워지도록 결심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결심이 흐지부지 되고 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속으로만 은밀하게 다짐하기 때문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결심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언하셔야 된다.
자, 한번 재밌는 실험 결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yes라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yes라는 말 한마디로라도. 어느 연구자들이요, 한 실험자가 해변에 라디오를 두고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실험자 한 명이 그 라디오를 훔치게 하고요, 그걸 목격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구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한 실험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해변에서 라디오를 이제 듣게 만든 거예요. 크게 듣게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아, 이 라디오가 저 사람 거야라는 걸 충분히 좀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험자가 호련히 그 자리를 뜬 거예요. 라디오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인이 그 자리를 떴네라는 것을 목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찰한 거죠. 첫 번째 조건에서는 라디오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게 했는데 이 경우는 목격자 중에서 20%만 도둑이 라디오를 집어가는 것을 저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저 라디오 주인이 뻔히 누가 있는 걸 알아요. 아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그 라디오를 집어간 거예요. 집어갔었을 때 선생님 그거 왜 집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8명은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라디오가 도난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목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거든요. 저 라디오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벽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입 다물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에서는 그 라디오 주인이 자리를 뜨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선생님 제 라디오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잠깐 자리 좀 비울게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탁받은 사람들이 아, 네, 그럴게요. 예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예스예요. 예스. 이 옆에 있는 분이 이분한테 공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럴게요. 라고 공개 선언을 했다는 게 주목입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목격자 중에서 95%가 끝까지 도둑을 쫓아가서 싸움을 해서라도 라디오를 되찾아왔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냥 옆 사람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 제 라디오 좀 잠깐만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아, 예, 알았어요. 그 알았어요라고 자기 입으로 뱉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싶어서 그 도둑이 그냥 이 라디오를 훔쳐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예스라는 말 한마디를 입으로 내뱉느냐 안 내뱉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처럼 사람들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공개를 하죠. 그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공개선언 효과라고 합니다. 공개선언 효과. 그런데 결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왜 번복하기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일단 내뱉은 말은. 둘째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 왜 그렇게 말해놓고 그거 안 지켜?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그리고 그래야지만 내 스트레스가 줄어들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지고 그걸 행동화해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심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지키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서로한테 응원도 해주죠. 근데 무언의 감시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팀미팅 가서 팀미팅에서 항상 자기의 목표 발표하죠. 그것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그것을 공표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내가 그것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목표를 공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을 활용해서 자신을 통제하자. 공개선언은 그 외적인 힘을 이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 공개선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주변에 몇몇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어요. TV에 나온 사례인데 금연 마을이라고 선포된 마을이 있대요. 금연 마을. 그래가지고 거기 막 TV에서 매스컴들이 온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분도 담배를 안 피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TV 매스컴 엄청 탑니다.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마을을 찾아갔더니 정말 아무도 담배를 안 피우고 계시더래요. 그 농촌의 노인들의 낙이 담배 태우시는 걸 텐데 아무도 담배를 안 태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TV에 나가가지고 그냥 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담배를 다시 피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한 덕이에요. 그래서 집단의식이 생겼고 그분들이 공동의 목표를 다 달성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목표를 알려야 된다. 두 번째, 반복해서 공개해야 된다. 그냥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들은 인스타 통해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알리시는 분도 있고요. 그것이 한 번 목표면 그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나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 목표를 계속 발표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달에 EBP가 될 거야. 마음속으로 꽁꽁 숨기고 다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난 이번 달에 무조건 EBP 합니다. 네, 이번 달에 나는 뭐 2명의 리크루팅을 무조건 할 겁니다. 난 이번 달에 500GV를 5000GV를 무조건 할 겁니다. 이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되 지속적으로 선언하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극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방법도 극적이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지난번에 거절을 연습하라 지하장이라는 중국인 그분이 어떻게 자기의 목표 거절당하기 연습을 자기가 혼자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인스타 라이브라든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했어요. 굉장히 극적인 방법이죠. 내가 거절당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쪽팔린데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거예요. 인스타 통해서.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거절당하기 연습이 중간에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목표를 굉장히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공표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결심을 확실하게 실천하고 싶다면 공개 방법을 더 많이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SNS를 통해서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문자 메시지 내가 오늘 금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는 분들한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저 오늘부터 금연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아마 응원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내가 금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디서 숨어서 담배를 피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개 방법도 더 많이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뭔가 좀 마음에 압박감이 오시죠. 네. 그런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진짜 있으시다면 이 방법을 정말 탁월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자기 목표를 이룬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게 좀 무서워요. 무서운데 분명하게 선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밝혀둔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무섭죠. 제가 이 약속 제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바로는 제가 야식을 끊겠습니다. 3달 동안 야식을 끊겠고 만약 제가 야식을 하는 것을 발견하신 분께는 뭘 하겠습니다. 뭐 10만 원을 살해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체지방 6%를 감량하겠습니다. 체지방 6%를 감량하지 못할 시에는 제가 제 강아지가 먹고 있는 사료를 한 주먹 집어먹겠습니다. 이거 책에 나와 있는 얘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개 사료를 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자기에 대한 그 치러야 될 대가를 미리 얘기를 하라는 거죠. 좀 무섭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어떤 것을 우리가 함께 선언해야 될지 이제 좀 예상이 되시죠? 오늘 좀 무서운데, 소연사님 오늘 지금 이제 49분 들어와 계신데요. 49분 나가시지 않도록, 한 분 나가셨네요, 지금. 무서워서 나가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기의 목표 발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공개 선언하는 겁니다. 나의 7월 뉴스킨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지불할 대가는 무엇인가? 무섭다. 나의 2021년 뉴스킨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 내가 지불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네. 이거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실 동안 이제 긍정의 힘을 제가 좀 불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좀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제가 정말 좋은 노래를 발견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 다 함께 그 일단 가사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얻으시고 이 목표 한번 공유해 볼게요. 그래 난 잘할 거라 생각해 다 잘될 거라 생각해 내 물음표를 느낌표로 멋지게 바꿀게 난 당당하게 살 테니까 한 걸음 더 갈 테니까 날 지켜봐 좀 더 나은 내일아 숨가쁜 오늘도 한참을 또 돌다 따르다다 한마음이 가득 차올라 한숨을 떨군다 바로 그때 갈 곳 없이 헤매던 내 눈길 멈춘 곳은 결국 여기 내 발끝 나 걸어온 흔적 난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을 해왔어 흔들리고 때론 넘어질 순 있어도 내 맘을 믿어 그래 그거잖아 난 잘할 거라 생각해 다 잘될 거라 생각해 세상이 던진 물음표에 단단히 맞설게 난 힘들어도 갈 테니까 한 걸음 더 갈 테니까 날 지켜봐 좀 떠나는 내일에서 안돼 저래서 못해 어쩌라고 내 나름대로 내 식대로 가는 거야 좋으면 따라와 오케이 그게 아니면 조용히 nothing 많은 선택들 중에 택한 내가 걸어갈 시간들 속에 한 고비를 넘지 못해 그래도 날고 많겠지 근데 말야 다 잘할 순 없는 거야 정답이 어디 있겠어 나답게 가보는 거야 난 잘할 거라 생각해 다 잘될 거라 생각해 내 물음표를 느낌표로 멋지게 바꿀게 난 당당하게 살 테니까 한 걸음 더 갈 테니까 날 지켜봐 좀 더 나은 내일아 왜 못할 거라 생각해 왜 안 될 거라 생각해 세상이 던진 물음표에 질 수는 없잖아 떳떳하게 갈 테니까 나를 믿고 갈 테니까 날 지켜봐 좀 더 나은 내일아 네, 노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거 뉴스킨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가사 쓴 건가? 이 생각 들었고요. 아마 지금 7월 목표를 향해서 정말 뛰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울컥하는 마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할 수 있고 왜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난 무조건 할 거야.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가사가 내 내일아예요. 내 내일아. 나의 내일. 내일은 내 거라는 거죠. 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목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다른 분들만 시키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빼도 억도 못하게. 그래서 이 시간은 대가지불까지는 안 하고 제 7월 목표와 2021년 목표를 발표하도록 할게요. 제 7월 목표는 SBA 달성입니다. SBA 달성. 그리고 2021년 목표는 일대 15분의 파트너 사장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 켜시고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공개 선언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네. 네, 웃고 계신 우리 소연 사장님부터 뭐든 좋습니다. 7월 목표, 2021년 목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올해 12월 31일까지 SBA 가겠습니다. 화이팅! 꿈을 이루십시오. 이루십시오. 네, 지금 한번 마이크 다 켜시고 한번 꿈을 이루십시오. 다 같이 해주시죠. 네, 우리 명희 사장님. 풋하게 보고 있었는데. 아, 저요? 아니죠? 누구예요? 아니죠. 두 분의 명의, 네, 두 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 사장님부터 가나다 순. 네. 감사합니다. 안명희 사장님 먼저 안 하셔서 제가 주눅 안 들어도 다행이에요. 7월 목표는 리크루팅 대상자 3명 만들기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네, 꿈을 이루십시오. 이루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목표도 말씀해 주세요. 2021년 목표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EBP는 무조건 될 것이고 더 많은 사업자를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EBP 그 이상 하시는 걸로 네. 네, 목표 잡으셨습니다. 네, 꿈을 이루시고요. 네, 안은희 사장님. 네, 저는 파트너 2조와 함께 괌을 가고요. 2021년까지 SBA 그리고 15명 파트너 만들겠습니다. 네, 꿈을 이루십시오. 꿈을 이루겠습니다. 네, 이순옥 사장님 빠지면 섭섭하시니까. 네. SBA 갔다. 그리고 2021년도 감 3조 목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 3조. 네,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문자로도 올라오는데요. 네, 화면 안 켜고 계신 분들은 문자로 주십시오. 네, 김윤희 사장님은 7월 목표 TR 4명 찾기. 네, 그리고 박하영 사장님 SBA 목표 하고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미애 사장님, 김미애 사장님. 전가요? 네, 저 7월 BA 2만 오브이 하겠습니다. 네, 꿈을 이루십시오. 네, 2021년 목표는 뭐인가요? 2021년이요? 2021년은 생각 안 했는데 일단 저번에 은정 사장님과 말씀했던 의식의 흐름대로 갔던 PA 가겠는데요 했던 그 목표. 네, 좋습니다. 김미애 사장님 PA 찍는 걸로 네. 네, 꿈을 이루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네, 나도 꿈을 이루십시오. 네, 우리 박희영 사장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7월 EBP 갔다. 그리고 2021년에 PA 갔다. PA 안 가면 병원을 다시 제일 바쁜 부서로 복직한다. 대까지 하겠습니다. 100가지 불까지 지금 그거 안 되면 병원 복직. 네,
무섭습니다. 네. 꿈을 다 이루십시오. 들으셨죠? 꿈을 이루십시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네. 병원 가지 마시고요. 네. 우리 에스더 사장님 한번 발표해 볼까요? 7월 SBA 갔다. 네. 가세요. 꿈을 이루십시오. 네. 꿈을 이루십시오. 네. 우리 한번 정말 자신 있게 한번 해볼 사람, 해보실 분, 네. 지하철에서도 외치셔도 돼요. 네. 뭔지 모릅니다. 네. 우리 은서 사장님 한번 외쳐볼까요? 저 7월에는 BR 2명 창출이고요. 이번 연도 마지막 목표는 그룹 원수 50명입니다. 그룹 원수 50명 대단하네요. 네. 와. 꿈을 이루십시오. 네네. 이루십시오. 꿈을 이루겠습니다. 외치고 싶었는데. 네네. 정말 아쉽네요. 네. 꼭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민지 사장님 지금 외부에 계시겠지만, 네, 한번 발표해 주시죠. 뭐야? 저 이번 달 EBP 갔는데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저 뉴스타 팀이랑 다 관갈 거예요. 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거 보니까 외부신데 소리를 지르시네요. 네, EBP 간 거 이미 축하해 달래요. 축하해 달라고 하니까 축하해 드릴게요. 네. 지금 네, 우리 형구 사장님 지금 카페 어디 굉장히 좋은 데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외치시지는 못하더라도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7월에 EBP가 됐습니다. 용민 사장님 약속하신 양복 한 벌 사주시고, 더 큰 목표는 7월에 와이프한테 뉴밍아웃 하는 거, 예, 목표입니다. 네, 맞아. 꿈을 이루십시오. 네네. EBP 가면 제가 양복 사드린다고 했나요? 네,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대가 지불을 지금 저한테 요구하시는데 새로운 방법이네요. 대가 지불을 스폰서에게 떠넘기기. 네, 한 챕터 더 쓰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내분께서 굉장히 비즈니스 반대하고 계시는데 아내분께 뉴밍아웃 네,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공개 선언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아까 전에 50분 정도 계셨는데 6분 나가셨죠.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만 성공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자기 시킬까 봐 나가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려운 일이 공개 선언입니다. 근데 공개 선언에 익숙해지셔야지 정말 꿈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꿈을 못 이루면 혹시 사기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끊임없이 공개 선언 하세요. 공개 선언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면 지금 이제 소연 사장님 공지해 주시고 10시부터 레이리 사장님 강의 시작되잖아요. 그 5분 사이에 저희 사업자 방에다가 지금 발표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7월 목표 그리고 2021년 목표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일단 7월 목표를 공개적으로 한번 다 선언해 보세요. 네, 사업자 방에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조이프를 이끌어 나가실 분들이거든요. 이 분위기를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사업자 방에다 본인의 목표를 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에너지 뿜뿜 해주신 용민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저희 타입5 온라인 유니버시티 레이리 사장님의 강의가 아직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 장명희 사장님 메타 준비 때문에 초청 강의 있으니까요. 토요일 시스템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셜 커넥터 반이 일요일 2시부터 5시 반까지 오프라인 그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예 드림센터 너무 붐비고 하니까 아예 이용을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평일반 2시에서 5시 반까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예정이니까요. 요거 참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타입5 온라인 유니버시티로 이제 갈까요? 오늘 이따가 또 그 자리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신 에너지 카톡방에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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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